조금 러프한 질문부터 하나 드릴까요? 이란 전쟁 이후에 조선주들 흐름 네. 이게 왔다 갔다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란 전쟁 이후에 조선 업체들의 그 현재 영업 상황을 보면 저희가 전쟁이 났다라고 해서 선주들이 원래 조선 업체에게 발주하려고 했던 그 발주 물량을 뭐 잠깐 좀 생각해 본다거나 글쎄요. 중지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요즘에 보면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수주하는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선박 시장에서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투자를 중단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시 생각해봐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쟁이 중단이 되던 아니면 여기에서 좀 더 시간을 끌든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그냥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섹터네요. 조선 섹터는 전쟁이 나든 뭐가 나든 그냥 계속 그냥 꾸준히 수주 나오고 성장을 하는. 특히나 전쟁으로 인해서 만약에 한 6개월이나 3개월 이내에 어떤 본인들이 예상했던 그 시장의 수요에 대한 전망이 바뀔 수 있는 섹터도 있는데 네.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주 잔고를 이미 받아놓은 것을 매출로 일으키면서 실적이 나오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안정성은 그 어느 것보다도 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뭐 시크릿 크레인 뭐니 우리가 하도 이제 그런 그 변화가 그 심한 섹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조선 같은 경우 정말 뭐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섹터다라는 생각, 참 든든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 관련돼서 가장 핫한 이슈는 요 정말 며칠 사이에 최근입니다만 이 선박 엔진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 이 부분이 아닌가 네네. 싶습니다. 이게 현대중공업의 주가를 최근에 급등시키기도 한 이유가 될 텐데 이게 정말 이렇게 주가를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큰 종목을 무거운 종목을 이렇게까지 한 20% 이상 이틀 사이에 이렇게 끌고 올라오는 만큼 그런 큰 모멘텀이냐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이 전력 수요에 관련된 모든 밸류체인이 다 주가가 상당히 강세인데요. 그렇죠. 이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길게 가져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특히나 이렇게 선박의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선박의 추진 엔진도 만들지만 선박 안에서도 저희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동식 발전소 역할을 하는 발전용 엔진도 원래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뒤에 프로펠러를 돌리는 엔진 외에 그 발전용 네, 엔진이 원래 또 선박 있다. 안에도 저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점점점 어떻게 보면 전자화되고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배전반이나 뭐 이런 것도 아날로그로 처리하던 것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기자재들의 비율을 보면 실제로 밸류상으로도 이 전기와 관련된 것들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한정된 공간 안에 발전소 역할을 하는 것을 넣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육상에서도 실제로 이거를 활용해서 발전소를 급성으로 저희가 필요하게 되는 전력 수요에 대해서 세웠던 전력이 있고요. 예. 실제로 현대중공업의 그 엔진 사업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과거에 이제 디젤 발전소를 납품했던 전력 그리고 PPS라고 해서 제가 포터블 발전기를 납품했던 전력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가스와 듀얼 퓨얼 관련된 그런 것들의 발전소를 저희가 납품한 전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을 보면은 이제 조금 국가의 전력망이 이렇게 쫙쫙 잘 문어발처럼 뻗어 있지 않은 국가의 네, 경우가 네. 많이 있고요. 네. 특히나 이게 건설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빠르게 발전소를 아주 크게 짓기 이전에 브릿지로 필요할 때 이럴 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원래도 이제 하고 있던 사업 부문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전력 수요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글쎄요. 특히나 부각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엔진 관련된 사업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어제 6천억 넘는 수주에 대한 공시를 하면서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주가에 좀 빠르게 반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 분야가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현대중공업 같은 우리나라 선박회사들의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모멘텀이 될 만큼의 시장 사이즈가 되냐라는 부분 하나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당연히 전방 산업이 하나 더 추가로 열리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좋게 보시는 거구나. 하고 네. 있고요. 특히나 이익률도 굉장히 좋은 편에 해당이 되는 그래요? 사업 부문이라서 네. 저희가 선박만 바라보면서 사업을 할 때보다 오히려 엔진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전방 산업을 더 확대해서 수주에 대한 안정성을 네. 좀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사라든가 공시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현대중공업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 6,200억 규모의 네네. 이제 발전 설비를 공급한다. 이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해지는 게 현대중공업만 엔진 부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현대만 보더라도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한화 엔진이 있고 STX 엔진이 있고 우리가 아는 뭐 약간 엔진 회사만 이렇게 한 서너 개가 되는데 그럼 이 현대중공업 말고 다른 데들도 다 그런 엔진 회사들도 다 요게 가능하냐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발전용 엔진을 완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지금 현재 상장사 기준으로 3군데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그리고 STX 엔진, 그리고 하나엔진은 원래 작년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원래 멈춰놨었던 보기 엔진, 사행정 엔진이라고 저희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 엔진 사업부를 다시 재개를 해서 지금 1년에 한 180개 정도의 세트를 납품할 수가 있는데 한 50개 정도의 수주 잔고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화 엔진도요? 네, 하나 엔진이 그래서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육상용보다는 선박용 발전 엔진을 기존에 이제 추진 엔진은 하나 엔진 거를 쓰면서 발전 엔진은 타사 거를 좀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재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수요자 측에서는 이러한 역량이 있는 회사이니까 와서 문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을 것으로 그러게요.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상장 엔진사 중에 이제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완성 엔진 기준으로는 지금 추진 엔진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선박용 엔진만. 네네, 네. 선박용 추진 엔진만 만들고 있는 선박용 추진 상황인데, 엔진. 이 3사의 발전 엔진을 만드는 엔진사들에게 이 엔진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린 엔진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 엔진 수요가 늘고 양이 는다라고 한다면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부품 쪽 매출이 늘게 되기 때문에 또 부품이 마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그러게요. 있어서의 국내 상장 4사는 모두 다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이게 최근에 가장 큰 조선 쪽에서 현안이기 때문에 오늘 네네. 마침 엄 의원님 오셔서 쭉 여쭤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성장성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게 수익성이 좋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주를 따낸 거는 현대중공업만이지만 STX 엔진이나 한화 엔진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네네. 거 수주를 받을. 그다음에 HD 현대 마린 엔진은 이 발전용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일종의 기자재 업체처럼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엔진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발전용 엔진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늘 원면님과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눈 거 여러분께서 좀 잘 좀 이해를 그러니까 전달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재 쪽 좀 어차피 우리가 엔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최근에 나온 기사를 쭉 열람을 하다 보니까 일본 쪽 기자재 시장이 우리한테 좀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의 기사가 나오는데 네. 이게 뭐 기대감이라는 건지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건지 어머니께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가 기자재 업체들과 조금 얘기를 해봤을 때는 그 시장을 여느라고 노력을 좀 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그래요? 보통 하시는 편이고요. 이제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에 많이 집중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수량적으로 봤을 때는 전방 산업이 조금 줄어드는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부가가치 선박까지 다 만들어서 예를 들어 100척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네. 고부가가치 선박에 그 집중을 했을 때는 80척밖에 안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품목을 하나씩 납품을 하는 기자재 업체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었는데 전방 산업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일본 시장을 바라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저부가가치 선박으로 되게 많이 그 편중되어 있게 되었고 좀 고착화된 상황이고 예. 지금도 이 캐파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뚫고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년 뒤, 5년 뒤에 일본의 조선업이 다시 좀 확장세에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장담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이 확장이 될 미래의 성장성을 보이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다른 쪽으로 그 부분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본이 굉장히 전망이 좋은 시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기자재 쪽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우리나라 업체들만 뭐 보고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워낙 업황이 좋으니까 결국은 조금 더 시야를 넓힐 필요는 분명히 있을 테니 그럼 이게 이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결국 중국 정도밖에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중국도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업체들이 이제 국내 업체의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 글로벌 생산 기지를 조금 조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생산량을 좀 늘리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확장성이 오히려 조금 미래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한화 필리조선소처럼 우리 업체들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든 뭐 짓든 뭔가 뭐 중장기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네. 됐을 경우 거기에 마치 자동차나 뭐 반도체 들어가는 것처럼 옆에 협력업체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그런 개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따라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보내도 충분히 경쟁력이 나올 만한 그런 부품사들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사들이 계속 성장을 하면 기자재도 성장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서 좀 참 이게 이 생태계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고 그 생태계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그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경쟁력 있는 건지를 또 우리 조선업계를 보면서 또 한번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인도하고 이제 베트남 방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좀 가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와서 그게 또 오늘도 주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인도 쪽에서 조선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HD현대 그 정기선 회장도 갔었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또 확장성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HD현대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도 좀 이미 알려져 있고 인도라는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인도 시장 자체가 적극성을 좀 많이 띠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도에서 네네. 예. 인도는 글로벌리 봤을 때 좀 케미칼을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도 안에 있는 큰 해운사가 없어서 이거를 다른 나라의 해운사의 손을 빌어서 운송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인도 입장에서 보면 약간 국부 유출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운 산업을 조금 키우기 위한 그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적 선사를 하나 크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선박 공급을 계속 해줄 그렇죠. 수 있는 조선업이 뒷받침이 그렇죠. 되어야 될 텐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인도 내부적으로 있는 조선소도 물론 있긴 하지만 심지어 인도 내부에 있는 코친 조선소라고 하는 조선소는 항공모함도 만들어 본 회사입니다. 근데 그러면 사이즈가 좀 있겠는데요? 네, 상선 쪽에서 이제 경쟁력이 너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상선 같은 경우는 이 연안에서 작업하는 작업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터그보트라거나 막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 인도의 코친조 선수가 실제로 2024년에 본인들의 세 번째 도크를 신설을 했는데 그 도크의 운영이 지금 굉장히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운영 노하우를 조금 배우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예 국적 선사를 만들 예정이니 이 부분을 가지고 베이스로 해서 아예 이제 그린필드 상에서 처음부터 조선소를 조금 조성하는 거 이거에 대한 얘기도 적극적으로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그 그린필드라는 건 아예 맨바닥에서 부지 네, 조선에서 시작하는 짓는 거를 거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가서 조선소를 새로 짓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 네. 시간이 걸릴 문제이긴 한데 작년에 했나요? 모디 총리가 모디 총리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인도에서 우리 상선 천척이 필요해 뭐 등등등 이런 얘기가 네, 뭐 한참 10년 동안 천척을 네. 발주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던 있었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분명히 확실히 있는 건 맞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인도에 조선소를 채운다 뭐 참 되기만 한다 그러면야 또 큰 시장을 우리가 또 확보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거기 가서 또 그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들이 인도가 중국보다 작은 것 같지 않다 아니다.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도 더 많고 성장률도 훨씬 높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한 부분들도 이런 조선과 같은 이런 그 국가가 성장하는 데서 굉장히 필요한 전략 산업이죠. 이런 쪽에 기대감 우리가 또 같이 협력해서 할 기대감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시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네. 뭐 실적이야 뭐 걱정할 거 없지 않습니까? 내년까지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도. 이번 실적 시즌을 두고 혹시 뭐 위원님이 조금 뭐 이렇게 주목하시는 포인트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저희는 사실 분기별로 잘라서 보는 실적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냥 올해 연간으로 회사들이 계획했던 수준의 매출 그로스를 이제 연간으로 쭉 잘 달성해 가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 네. 워낙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높은 상황이라 맞습니다. 사실 조선 업체들에게 크게 불리할 만한 상황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분기는 뭐 일회성 비용이 있을 만한 분기였었지만 이번엔 또 그런 부분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어닝 시즌에 크게 차질이 빚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어닝 시즌이 특별히 조선주들 주가에 뭐 이렇게 변수가 되는 안 좋은 쪽으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몇 가지 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예를 들면 한화오션, 그러니까 우리 업주들의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요즘 기사들이 별로 안 나오니까 뭐 그런 거 혹시 뭐 들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3월 3일자 기준으로 저희 제안서 제안했고 제출한 상황이고요. 결론이 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오히려 제안서를 제출하자마자 그때부터 시장에 온갖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예. 추측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믹서기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하나만 보고 이거 사시죠라고 하는 거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도 충분히 네. 끼어 있는 이 방산 관련 잠수함 프로젝트이고 심지어 과거에 영국에서 도입했던 잠수함이 퇴역하면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저희 갖다 까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양국 간의 이해관계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이 고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체크가 끝난 다음에 저희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주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라고 하는 질문에 49대 51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맞아요. 저는 기억납니다. 그 답변이 굉장히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잠수함을 저희가 굉장히 잘 만드니까 사가십시오라고 하는 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글쎄요. 아니라는 거를 함축하는 워딩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너무 소문에 휘둘리시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슈 하나만 바라보면서 투자하실 거면 앞으로도 굉장히 괴로우실 거기 때문에 조금 진득한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드립니다. 진득한 마음. 참 이 말씀을 작년부터 위원께서 계속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 뭐 이제 중동 지역에서 국내 방산에 대한 기대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천궁투니 뭐 이런 거는 뭐 많이 나온 얘기고 사우디가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다는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또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중동의 잠수함이라는 게? 사우디와 같은 그런 지역이 돈은 많은데 조선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도 국내 조선 업체들이 굉장히 그 다음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조선들도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수요가 저희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어머니 나오시니까 질문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좀 보는데 그 얘기가 나오길래 중동에서 잠수함이 그랬는데 이란 생각을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렇게 중동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수함 그것도 우리처럼 우리 장보고 뭐 3 뭐 배치 2인가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미사일을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잠수함에 대한 수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여쭤봤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엄 의원님과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